제303회 달서구 의회 임시회가 16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전국 공립학교 최초 유초 연계 IB PYP를 도입한 대구 테크노 초등학교가 4월 17일 개교식을 개최했습니다.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은 16일 복지관 3층 하늘공원에서 봄, 그리움이 시가 되는 벚꽃시 낭송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도나이즈 월배 열림식이 지난 11일 월배시장 상생스토어에서 진행됐습니다. 달성구는 13일과 14일 양일간 비슬산 자연휴양림 일원에서 제28회 비슬산 참꽃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대구시 수상스키 웨이크스포츠협회는 제37회 전국 남녀 종별 수상스키 웨이크스포츠 선수권대회 및 국가대표 선발전 대구 유치 확정을 발표했습니다. 박정환 의원과 박완규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플레이리스트 언타이틀드 시즌2 봄 공연이 4월 20일 달서 아트센터 청룡홀에서 열립니다. 컴포저 하이라이트 모차르티시모 볼륨2 공연이 4월 23일 대구 콘서트하우스 챔버홀에서 개최됩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 신문의 4월 18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제303회 달서구 의회 임시회가 16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임시회는 김해철 달서구 의장이 개회사 후 박종길 박완규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있었습니다. 먼저 박종길 의원이 예산 편성에서 여유 재원의 절대적 부족을 주장하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 주문을 발언했으며 박완규 의원이 월성일동 행정복지센터 후적지 공동육아 나눔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에 대한 건의를 했습니다. 5분 자유 발언 후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그리고 휴회의 건을 상정 및 가결 후 이날 회의는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휴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의 심사가 진행되며 제2차 본회의는 23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전국 공립학교 최초의 유초 연계 IB PYP를 도입한 대구 테크노 초등학교가 4월 17일 개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강은희 대구광역시 교육감, 최재훈 달성군수, 김홍규 대구시의회 의원, 곽동환 군의회 의원을 비롯하여 달성군 유치원장 및 초중학교 교장, 학부모 서포터즈 등 20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했습니다. 대구 테크노 초등학교는 모두의 성장, 모두의 꿈을 실현하는 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올해 3월 1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학교는 유치원생 129명과 초등학생 332명 등 총 461명의 학생과 101명의 교직원으로 구성된 교육 공동체입니다. 이 학교는 기존의 학교 모델과 달리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동등한 규모로 운영되며 유초연계 IB PYP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국내 공립학교 최초로 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단계별 성장과 발달을 연계한 통합 교육과정을 제공합니다. 학교는 2025년 IB 후보학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6년에는 IB 월드스쿨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교식은 6학년 학생들의 꿈비행기 날리기 행사로 시작되었으며 이어서 교훈석 제막식, 테이프 커팅식, 유치원생들의 축하 공연, 학교 시설 및 교육활동 영상 시청, 교기 전달, 1에서 6학년 합창단의 교가 제창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박호길 교장은 위그로우 투게더라는 학교 브랜드 아래 개별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은 16일 복지관 내 3층 하늘공원에서 봄, 그리움이 시가 되는 벚꽃 신앙송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 아래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하늘공원에 아름다운 시가 흘러나옵니다.
이날 시 낭송 콘서트는 오카리나와 팬플룻 연주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27명의 회원들이 그동안 연습한 시를 시낭송과 시극, 가곡, 합창 등 1, 2부로 나누어 다채롭게 선보였습니다. 특히 고용민 시인의 산등성이 시를 시극으로 표현하고 심순덕 시인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라는 시 낭송이 이어지며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을 회상하게 하는 진한 울림을 전했습니다. 달서구 노인 종합복지관 시 낭송반은 40여 명의 수강회원과 시 낭송가인 이현정 강사의 지도 아래 5달 동안 함께 수업해왔으며 2024년의 봄을 아름다운 시와 함께 시작하고자 시낭송 콘서트를 마련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짧은 시낭송 인사와 회원이 모두 나와 합창을 하며 시낭송 콘서트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참석한 복지관 회원 및 내빈들도 그간 수강생들의 노력과 열정에 찬사를 보내며 함께 축하해 주었습니다. 오늘처럼 좋은 날 복지관에서 시낭송 콘서트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공연에 설 수 있는 행사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나의 집 사회적 협동조합이 지난 12일 월배시장 내에 도나의 집 월배 열림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열림식에는 엄마와 아이들로 구성된 도나 중창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김경애 도나의 집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이 앞으로 도나의 집 월배가 나아가야 할 비전을 제시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나는 도움과 나눔의 머리 글자로 도나의 집 사회적 협동조합이 월배시장 상생스토어에 있는 희망 놀이터와 문화센터, 카페와 갤러리를 위탁받아 새롭게 운영합니다. 네, 저희는 자립보행, 스스로 일어나 걸으라는 비전과 미션을 가지고 미혼 한부모 엄마들과 함께 출발하게 된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네, 저희들은 이 월배 도나의 집에서 희망 놀이터, 그리고 카페 모모, 그리고 자연을 담은 생활중심 메이커스 교육인 도나 어린이 문화센터, 그리고 모카 갤러리, 그리고 찾아가는 도너카까지 그런 사업을 테마로 해서 사회에 비빌 언덕이 필요한 분들과 함께 사회적 모성을 실천하고 공부해가는 그런 협동조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을 만들면서 엄마들과 함께 십시일반 땀을 정말 많이 흘렸는데요. 그런 엄마들이 이곳에서 꿈을 찾아서 사회의 어떤 탯줄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나의 집 월배 문화센터에서 목공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목공 수업은 여러 가지 장점들은 있긴 한데 아이들에게는 놀잇감, 어른들에게는 커틀러리를 만들어서 실제 생활에서 쓸 수 있는 목공 체험을 하고 있고요. 아이들에게 어른들에게 집안에 좀 따뜻하고 포근한 온기를 주기 위해서 그러한 마음으로 목공 체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자립고행을 시작한 도나의 집 열림식을 축하 깡깡깡 여러분 도나의 집에 놀러오세요. 기다릴게요. 도나의 집 월배는 시장 상인들과 함께 상생하고 미혼모 및 한부모 가정에는 경제적, 정서적 자립을 지원하여 배움이 이뤄지고 시장에서도 예술작품을 감상하고 또 작가의 등단 발판이 될 수 있는 공간, 우리 사회가 엄마의 품처럼 따뜻한 가정이 되어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도나의 집 월배 사랑합니다. 달성군은 13일과 14일 양일간 이슬산 자연휴양림 일원에서 우리 참 꽃이 될 거야 라는 주제로 제28회 비슬산 참꽃 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30만 평의 참꽃 군락지로 유명한 이슬산의 참꽃을 보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축제 첫날 최재훈 군수와 서도원 군의회 의장 백상천 달성문화원장이 달성군의 화합과 안녕, 축제 성공을 기원하는 산신제를 시작으로 퓨전 국악과 달성군립합창단의 식전 공연으로 축제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우리 많은 국민분들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되길 바라면서 이 기세로 올 한해도 우리 달성군이 더 큰 도약을 하는데 많은 국민분들께서 큰 뜻을 한번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어 참꽃문화제의 개막을 알리는 점등식과 함께 참꽃과 달성군에서 재배된 식재료로 만들어진 2024인분의 비빔밥이 귀여운 뻥튀기 그릇에 담겨져 방문객들에게 전달됐습니다. 개막 축하 공연에서는 청아 앙상블, 가수 이수호, 백지영 등이 출연해 다양한 장르의 음악 공연을 펼쳤으며 14일에도 기악 앙상블, 버스킹, 가수 서지우, 애녹 등이 출연해 축제의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이외에도 참꽃 문화제에서만 맛볼 수 있는 참꽃 파전과 관내 기관과 사회단체의 다양한 홍보 체험 부스, 달성 농특산물 부스 등이 운영돼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한편 달성군은 현장에 방문하지 못하는 관광객들을 위해 비슬산 참꽃 군락지 개화 상황을 이달 24일까지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수상스키 웨이크 스포츠협회는 2024 제37회 전국 남녀종별 수상스키 웨이크 스포츠 선수권 대회 대구 유치를 밝혀 침체되어 있는 대구 지역에 활력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전국 선수권 대회는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로 대회 개최지가 확정되면서 대구를 포함한 달성군 지역 관광 산업 발전과 지역 특산물을 알리는 데 큰 기대가 예상됩니다. 2024년 제37회 전국 남녀 종별 수상스키 웨이크 스포츠 선수권 대회 및 국가대표 선발전을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치르게 되었음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상스키 웨이크 스포츠협회는 그동안 우수선수 육성 및 영입으로 전국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대구 대회를 시작으로 대구 수상스포츠 위상을 전국에 알리고 또한 지역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으로 수상스포츠 전문 체육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대회는 슬라롬, 트릭, 점프로 구성된 수상스키 종목과 웨이크보드, 웨이크서프로 구성된 웨이크 스포츠로 나뉘어 전국 수상스키 웨이크 스포츠 선수 총 300여 명이 각 종목별로 재량을 펼칩니다. 제37회 전국 남녀 종별 수상스키 웨이크 스포츠 선수권 대회 및 국가대표 선발전이 우리 달성 낙동강 레포츠밸리에서 개최됨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낙동강을 축으로 한 아름다운 자연을 품고 있는 달성은 명실공히 대구의 문화관광 중심지입니다. 선수분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이 달성의 매력을 즐기실 수 있는 소중한 대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제37회 전국 남녀 종별 수상스키 웨이크 스포츠 선수권 대회 대구 유치 성공을 위해 노력하신 대구시 수상스키 웨이크 스포츠협회 조현수 회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특히 개최 지역을 저희 달성군에 선정되게 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저희 달성군 의회에서는 대회가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일간 치러질 이번 대회는 선수 300여 명과 함께 관계자와 관람객 등 지역을 포함한 전국 총 2,000여 명이며 이를 통한 지역 관광 산업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협회 김영수 선수입니다. 이번에 대구에서 처음으로 전국대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그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훈련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푸른방송 그린웨이즈 신현정 선수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전국대회가 대구에서 개최되는데요.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기대됩니다. 좋은 성적으로 제가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또한 대구시 수상스키 웨이크 스포츠협회 조현수 회장은 이번 대구에서 열릴 제37회 전국 남녀 종별 수상스키 웨이크 스포츠 선수권 대회에서는 전국 최초로 대회와 더불어 MZ세대에 맞는 음악 페스티벌과 워터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향후 대구 치맥 페스티벌과 힙합 페스티벌 같은 지역 최대 행사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37회 전국 남녀 종별 수상스키 웨이크 스포츠 선수권 대회 대구 유치 확정으로 인해 수상 스포츠의 저변 확대와 이를 통한 지역 관광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푸른방송 뉴스 임동욱입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김해철 의원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이태원 구청님의 공직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현 1, 2 볼리본동 지역구인 박정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노후된 본동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 12월 30일 현재 달서구 본동에는 12,366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60세 이상인 분들이 4,180명으로 전체 인구의 33.8%이며 대구 평균 26.8%보다 약 7% 정도 높은 지역입니다. 평균 연령은 48.6세로 대구 평균보다 3.3세 높고 특히 여성 평균 연령은 4.1세보다 더 높은 50.8세입니다. 자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어르신들 4명 중 1명은 도보로 외출하는데 경사가 가파르고 계단이 많은 것이 가장 큰 불편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동 행정복지센터 앞쪽 도로의 경사도는 행정복지센터 위쪽으로 9%, 아래쪽은 8.5%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로 가운데 경사도가 가장 높은 대관령은 9.8%, 남산이 6.2%입니다. 통상 경사도가 12%에 달하면 일반 승용 차로도 오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본동 주민들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기 위해 매일 차도 오르기 힘든 대관령이나 남산 정도의 비탈길을 오르내려야만 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집안을 짓고 올 때, 장애인들이 방문할 때 다칠까 걱정스럽다는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특히 비나 눈이 오는 날이면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지만 행정복지센터 찾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동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본동 행정복지센터는 1991년 10월 본동 사무소로 설립되어 현재 30년이 넘는 낡은 건물입니다. 보수공사를 개사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저기 누수가 되었고 불편한 화장실과 좁은 공간으로 주민 불편을 위한 프로그램은 제대로 운영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원 구청장님, 지방자치와 함께 행정복지센터의 역할은 변해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한 행정 기능만 담당하던 동사무소였지만 이제는 주민을 위한 복지, 문화,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복지센터로 주민자치와 주민복리를 담당하는 최일선 행정기관입니다. 본동 행정복지센터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행정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제공하는 주민자치의 산실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높은 연령대도 불구하고 남산보다 높은 경사도를 매일 오르내리면서 30년이 넘는 넓고 좁은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데 본동 주민들에게는 이제는 제대로 된 행정복지센터를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 주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 주민복리 정진이라는 지방자치의 목적에 걸맞는 본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촉구합니다. 본동은 어뜸되는 마을이란 뜻입니다. 본동은 중부 내륙 고속도로 지선과 접한 대구 서부의 관문이자 달서구의 중심입니다. 주민복지 정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뜸되는 마을이란 본동이 아름답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태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에 보여주실 노력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도에 호림 강나루공원에 왕건 전망대를 세우자고 최초 발언한 월송동 출신 박완규 의원입니다. 오늘은 고려 태조 왕건 황제를 주제로 한 대한민국 대표 축제를 우리 달서구가 만들어 보자는 내용을 가지고 발언하겠습니다. 달서구와 왕건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서기 927년 왕건 황제는 팔공산 전투에서 견훤과 장을 다투다가 겨우 목숨만 유지하고 은적사 안일사를 거쳐서 임유사에 도착해서 휴식을 취하고 그 다음날 진천천을 따라서 저 수목원을 거쳐서 달성습지를 지나 왕선제에 이르러 송주로 이르러 귀경길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왕선제란 뜻은 왕건 황제가 삼국 통일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뜻을 우뚝 세웠다는 뜻에서 그 말이 유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팔공산 전투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역사가들은 서기 930년 고창 전투, 즉 안동 전투에서 후삼국 통일이 분수령이 되었다고 말하는 학자도 있지만 실제로는 서기 927년 팔공산 전투야말로 후삼국 통일의 결정적 분수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패배하고도 승리한 전투인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신라의 성주 대장들은 진정한 왕조는 왕건도 아니고 견훤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천년을 이끌어간 신라가 진정한 왕조였는데 견훤은 그런 신라 왕조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나 왕건 황제는 존왕주의를 내세워서 신라를 끝까지 정통 왕조로 인정하고 자기 목숨까지 위험하면서도 불구하고 신라를 지지했기 때문에 신라의 많은 장수와 대장들이 왕건에게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을 몰아서 3년 후 930년에 결정적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죠. 자, 이처럼 팔공산 전투가 지고도 천하를 얻은 전투라고 평가받는 이 시점에 있어서 왕건 황제가 달서구에 남긴 족적은 그 역사가 매우 가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은 무엇입니까? 국론은 분열되고 여하는 마치 임진왜란처럼 싸우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국론 통일, 대통합입니다. 저는 그래서 임유사에서 왕선제까지 간 왕건의 길을 기념하자는 것입니다. 첫째로 국민 분열을 통합의 길로, 둘째는 지금도 저 북한은 핵을 공격하려 하고 있고 러시아와 중국은 우리를 공격하려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있어서 자주국방의 길이다, 자주의 길로 하고, 세 번째는 우리 달서구의 정체성은 뭡니까? 선사시대입니까? 너무 멉니다. 저는 바로 고려 정신을 달서구의 정체성으로 삼자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서는 황제의 거리, 황제의 행차, 왕건 음악회, 왕건 뮤지컬, 왕건 전망대 세우기,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달서구는 선사시대로를 사업하고 있는데 이 선사시대로와 왕건 사업이 연계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는 이 왕건 사업을 만들면서 하면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저는 비록 미간 말직이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을 움직일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왕건 전망대를 세워서 왕건 사업을 하면서
많은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이 사업을 오면서 왕건처럼 이 대한민국을 통일할 위대한 인물이 나오기를 저는 간절히 기대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열렬한 협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절을 간직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는 달서아트센터의 시즌 특화 공연 플레이리스트 언타이틀드가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봄 공연에서는 단 50명의 관객만을 초대하는 프라이빗 공연으로 진행되며 블랙박스 무대에서 감각적인 영상을 배경으로 각 계절에 어울리는 커스텀한 향기를 맡으며 클래식 음악 연주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음악과 영상의 일체감을 주기 위해 더욱 세밀하게 제작된 미디어 아트로 이전 시즌보다 생생한 계절감과 음악의 리듬감을 전합니다. 출연진과 제작진은 대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청년들로 구성된 가운데 제작 감독은 황세미 달서아트센터 PD가 맡았고 연주는 앙상블 노이슈타트가 책임집니다. 계절을 상징하는 향기가 공연장을 가득 채울 이번 공연은 4월 20일 달서아트센터 청룡홀에서 오후 2시와 5시 두 차례 진행됩니다. 컴포저 하이라이트 모차르티시모 볼륨 2 공연이 4월 23일 대구 콘서트 하우스 챔버홀에서 개최됩니다. 컴포저 하이라이트는 클래식 작곡가를 집중 조명하는 공연으로 작곡가의 인생과 작품 세계에 관한 해설과 연주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렉처 콘서트입니다. 이달에는 천재 작곡가 모차르트의 실내악 작품에 관하여 깊이 있게 들여다봅니다. 5개의 스테이지로 구성된 이번 공연에서는 세레나데 13번 쥐장조와 우리에게 반짝반짝 작은 별로 잘 알려진 어머니께 말씀드리죠 12개의 변주곡 및 바이올린 소나타 제21번 마단조 등을 소개합니다. 해설은 영남대학교 교양학부 부교수인 작곡가 정은신이 담당하며 연주자로는 고은비, 최보린, 조우태, 조현지, 김종현이 참여합니다. 이 특별한 공연은 4월 23일 오후 7시 30분 대구 콘서트 하우스 챔버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4월 18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어학 자격증 응시료 지원 신청 놓치지 마세요. 달서구가 미취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서구가 지난 15일부터 달서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달서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구직 활동을 지원하고자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달서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18세에서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입니다. 올해 4월 1일 이후 실제 응시한 어학,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국가기술 전문 자격증 시험에 대해 응시료 실비 범위 내에서 1인당 연 1회 1종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단,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은 제외됩니다. 달서구는 지원 사업으로 500여 명 이상의 청년들이 응시료 지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 기간은 4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미취업 청년은 달서구 홈페이지에 신청 후 응시 확인서 등 증빙 자료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구직활동 및 취업 경쟁력 향상에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28회 전국 실업검도대회 달서구 검도부가 단체전 3위를 획득한 소식입니다. 달서구 검도부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충남 청양에서 열린 제28회 전국 실업검도대회에서 단체전에서는 3위를 차지하며 명문 검도부의 위상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국실업검도연맹에서 주최하고 충청남도 청양군 검도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충남 청양 국민체육관에서 남, 여 24개 실업팀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올 7월에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제19회 세계검도대회에 참가할 남, 여 국가대표들이 모두 참여한 데 의의가 있는 대회였습니다. 달서구 검도부는 단체전에서 올해 새로 영입한 3명의 신입선수를 투입해 3위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달서구 검도부는 신입선수들의 선전과 지난 동계훈련의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어 내달 열리는 대통령기 제46회 전국검도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선수단의 축하 인사를 전하며 5월 대통령기 대회에서도 좋은 결과를 내 우리 달서구의 위상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이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2028년 말까지 발급 수수료가 면제된다는 소식입니다. 달성군은 2028년 말까지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의 발급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지난 2일 본인 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한 통당 600원이었던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의 발급 수수료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증명서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인감도장을 등록해야 하지만 발급이 가능했던 인감증명서와는 달리 사전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할 때 전국 어디서든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면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고 서명하여야지만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이기에 리변조 및 대리 발급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 인감증명서보다 더욱더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달성군 종합민원과에서는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의 장점을 알리고 증명서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주에 열린 비슬산 참고문화제와 연계하여 본 제도의 편리함과 안전함을 적극적으로 알렸고 인감증명서를 구비서류로 제출받고 있는 관내 부서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홍보 공문 및 안내문을 배부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달성 네컷 내가 찍는 나만의 달성 달성문화재단 제13회 달성군 전국 사진 공모전을 9월 2일부터 10월 11일까지 접수받는다는 소식입니다. 달성문화재단은 달성군의 우수한 문화 관광 자원을 알리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13회 달성군 전국 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13회를 맞이하는 달성군 전국 사진 공모전은 달성 네컷 내가 찍는 나만의 달성이라는 주제를 통해 달성군의 모습을 보다 다양한 시각으로 담아내고 새로운 매력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공모 분야는 일반 사진 부문과 스마트폰 사진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자격 제한이 없어 사진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공모 분야는 크게 관광자원 및 자연환경, 축제 및 문화행사,
전통문화 생활상 총 4가지로 구분되어 있지만 이외에도 야경, 액티비티 등 달성군을 소재로 촬영한 작품이면 출품 가능합니다. 이번 사진 공모전에는 지난번까지 없었던 심사 기준이 추가되었습니다. 좀 더 다양한 사진을 달성군 홍보에 활용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의 의미를 살리고자 일상생활에서 찍은 사진, 예를 들어 학교 축제를 즐기는 활기찬 학생의 모습, 전통시장에서 즐겁게 일하시는 상인의 정겨운 모습, 공원을 뛰며 노는 아이들의 모습 등 달성군의 일상적 생활상이 잘 드러난 인물 및 활동 사진은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할 예정입니다. 공모 접수는 9월 2일부터 10월 11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진행되며 부문별 1인 최대 3점까지 출품 가능합니다. 접수된 작품들 중에서 총 35점의 우수작을 선정하여 11월 중 달성군청 창고갤러리에서 시상식과 연말 전시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수상작들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달성군 홍보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병구 달성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달성군의 멋진 자연환경과 관광명소 외에도 지역민들의 일상적인 모습들과 숨겨진 나만의 스팟을 담은 사진을 통해 달성군의 매력을 재발견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달성문화재단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달성문화재단으로 하면 됩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소마고 이석호 학생 스위프트 스튜던트 챌린지에서 우승한 소식입니다. 대구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 3학년 이석호 학생이 애플이 진행하는 스위프트 스튜던트 챌린지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애플은 매년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의 일환으로 전 세계 학생들에게 스위프트 코딩 언어를 사용하여 독창적인 앱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들어보는 스위프트 스튜던트 챌린지를 통해 차세대 개발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석호 학생은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참가한 학생 개발자 중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승자에 선정되는 기쁨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석호 학생이 개발한 앱 파일롯 앱은 직관적인 위지와이그 환경을 제공해 쉽게 모바일 앱을 개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아이패드를 사용해 터치와 드래그만으로 쉽게 화면을 구성할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앱은 실제 프로그램 코드로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석호 학생은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왔으며 이번 우승은 그의 꾸준한 노력의 결실임을 입증합니다. 또한 이번 대회뿐만 아니라 2022 삼성 주니어 소프트웨어 창작대회, 마이크로소프트 해커즈 그라운드 2022 국제과학기술 경진대회 한국 대표단 출전 등 다양한 대회에서도 높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석호 학생은 이번 우승에 대해 정말 영광스럽고 기쁘다. 저의 공모 작품은 앱을 만드는 앱이다. 지금껏 접해보지 못했던 유형이라 기술적인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디자인부터 구현까지 모든 것을 혼자 해내야 한다는 점이 힘들었다. 다행히도 겨울방학 내내 개발에 매진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내보일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박유현 교장은 이번 우승은 우리 대구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이 교육체제와 목표를 빛내는 좋은 사례로 남을 것이다. 이석호 학생의 우승을 크게 축하하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꿈과 역량을 지원하고 존중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공모전 우승자들은 오는 6월 10일 개막하는 WWDC 24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참가해 올해 전세계 애플 개발자 커뮤니티에 선보이는 키노트, 행사, 컨퍼런스, 액티비티 등을 직접 확인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현풍고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대구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소식입니다. 현풍고등학교는 지난 7일 대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대구 마라톤 대회에 편풍고등학교 교장 및 교감, 교사 10명과 학생 124명이 10km 마라톤에 참가하여 전원 완주했습니다. 대구 국제마라톤 대회는 세계 육상경기연맹이 인증하는 골드라벨 대회로 올해 대회는 55개국 160명의 정상급 엘리트 선수와 28,000여 명의 마라톤 동호인, 시민 등 역대 최대 인원이 참가했습니다. 중고와 수성구 일원을 순환하는 엘리트 풀코스와 마스터즈 하프, 10km, 건강달리기 등으로 나누어 치러졌습니다. 편풍고는 대구 시내 고등학교로서는 유일한 참가팀으로 지난 2018년, 2019년, 2023년에도 참가한 바 있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 참가이니만큼 교사와 학생들의 열의와 호흡이 잘 맞았습니다. 조진섭 편풍고 교장은 이번 대회 참가는 교사와 학생 간의 유대관계를 다지는 소통의 장이 되었다라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4월 18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가 16일 달서 50플러스 센터 달서 평생학습관에서 아름다운 가곡교실 개강식을 시작으로 2024년 2분기 강좌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름다운 가곡교실은 바리톤 송성훈 성악가와 함께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총 8회 진행됩니다. 송성훈 성악가는 프리소울 대표 및 다수 오페라 작품 공연 기획 및 주연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가곡교실 참여를 통해 생활 속 스트레스 해소와 삶의 활력을 되찾으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에게 배움의 기쁨과 행복을 주는 다양한 평생학습 도시 사업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3분기 정규 강좌 신청은 6월에 진행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달서 50플러스 센터 달서 평생학습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달서구가 보건복지부 2024년 아동학대 예방조기 지원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돼 국비 5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범사업은 지자체의 아동학대 사례 판단 전후 조기 지원을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아동을 신속하게 심리치료, 양육 코칭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합니다. 전국 20개 시군구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4월 22일부터 12월까지 진행됩니다. 사업 유형은 신속 지원 중심형, 가족기능 회복형, 양육 코칭 지원형, 양육 상황 점검형 4가지로 달서구는 양육 코칭 지원형, 양육 상황 점검형 2가지 유형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 유형이 달서구가 2022년부터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달서구 싹싹 지키기, 일반 사례 아동 안전점검, 달서 다간다 아이 사업이 포함돼 복지부로부터 우수한 사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달성군 치매안심센터가 이달 16일부터 치매 어르신, 치매 가족,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달빛 청춘 합창단을 창단하고 제1기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달빛 청춘 합창단은 합창 및 악기 합주 등의 음악 프로그램 제공으로 치매 어르신들의 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통해 용기와 희망을 얻으며 활기찬 일상생활을 해나가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두고 창단되었습니다. 달빛 청춘 합창단은 매주 화요일마다 달성군 보건소 5층 치매안심센터에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운영되며
어르신들은 전문 지휘자와 치매 파트너 봉사자의 반주에 맞춰 노래를 함께 부르고 두뇌 활성화를 위해 리듬악기를 다루는 시간을 가집니다. 또 이번 가을에는 9월 초에 예정된 대구광역치매안심센터 주관 치매 극복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합주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예원제가 노인 돌봄센터와 더 봄은 지난 8일 지역사회 내 제가 노인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내 제가 노인을 대상으로 소독 방역, 청소, 냉난방기 종합세척 사업을 수행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지역사회 내 직업적 중증 장애인의 근로소득 창출 및 임금 향상으로 세금 내는 당당한 시민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구광역시 제가 노인복지협회 전체 회원기관과 더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개별 제가 노인 돌봄센터의 직장 내 근로환경 개선과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또 하나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